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주제에 들어가기에 앞서 부산 지역에 대한 근황을 짧게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김영춘 전 사무총장님이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부산시장 출마 선언을 하신 상황이죠. 그래서 직접 뵙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고 왔는데요. 현재 많은 분들이 서울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 이에 못지않게 부산 지역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부산 지역 청년 이슈와 뉴미디어에 대한 관심, 젊은 층과의 소통에 대한 의지가 강하게 느껴져서 너무나 든든했는데요. 부산에서도 조만간 좋은 후보들이 출마 선언을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틈틈이 부산 지역 소식도 전해드릴 예정인데요. 보시다시피 부산의 운명을 바꾸겠다고, 이게 메인 슬로건이죠. 부산 지역도 굉장히 중요하기에 틈틈이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주제입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검찰에서 작심 발언이라고 이렇게 언론에서 포장을 해주고 있는데, 실상은 그간 검찰이, 정확히 말하면 윤석열 패거리들이죠. 그들이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언론에선 그걸 두고 그간의 비난에 대해서 작심 발언을 했다라고 엄청난 각오를 다진 것처럼 저렇게 포장을 해주고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패거리들이 재판 과정에서 판사들까지 건드리고 엄풀하고 말 같지도 않은 짓들을 벌여서 많은 시민들이 그 실체를 알고 비판을 한 거고요. 작심 발언이 아니라 엄풀을 하는 거죠. 중앙일보에서 이런 보도를 해서 많은 시민들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래서 나경원은 전부 무혐의냐? 그게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따끔한 지적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경심 교수님이 지금 징역 4년형으로 구속돼 있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법이 돌아가는 시스템들을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렵다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형평성에 맞지 않다, 이런 이유겠죠. 심지어 김학의 출국 금지 관련해서도 박상기, 이규현 등 수사 대상에 올랐다며 청와대도 겨누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학의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이라고 이미 이렇게 언론에선 보도를 하고 있고요. 박상기 전 장관, 김호수 전 차관, 차규근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 이규환 검사 등 11명이 조사 대상으로 지목됐다는 건데, 국민의힘 주호영 씨도 지금 김학의 씨의 편에 서서 완전히 그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건 엄청난 패착인 거죠. 무슨 이유로 김학의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지도 모르겠고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앞장서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문무일 전 검찰총장한테 공개 질문을 한 겁니다. 내용을 요약해보면, 언론에서 불법 출국 금지라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대검의 일반적 지휘를 받은 검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출국 금지를 신청한 것으로 판단되고, 검사는 각각 독립관청으로서 수사기관에 해당하기에 출입국관리법 제4조의 6에 따라서 긴급 출국 금지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가짜 번호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실제 피의자가 김학의인 사건 번호를 기재했기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는 거고요. 사후적으로 행정 처리를 하지 못한 단순 실수로 평가하는 게 타당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긴급 출국 금지는 법무장관이 직권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사안이고, 그 과정들을 보더라도 장관과 총장에게 모두 제대로 보고한 후 대검의 적법한 지휘를 받아서 긴급 출국 금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문무일 전 총장만 쏙 빼고 말단들만 골라서 공격하고 있는 건 과거 김학의 수사 책임자들을 공격해서 쫓아내겠다는 보복성 수사에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는 것이죠.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서 문무일만 쏙 빠진다는 게 무슨 이유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더라도 납득이 안 가죠. 오히려 말단만 저렇게 콕 집어서 올리는 것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김학의 차관에 대해서 보복성 수사로 오해받을 수 있는 짓들을 벌이는지도 모르겠다고 뼈를 때리고도 있고요.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많은 시민들이 비판하고 있는데, 검찰이야말로 부끄럽게 생각하고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한마디로 사과는커녕 저렇게 보복성 수사를 하는 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문무일 전 총장에게 공개 질문을 남긴 건데요. 그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서 보고를 받았는지, 어떻게 지시했는지, 더 나아가 검찰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누군가를 죽이겠다고 찍어내기로 보이는 수사를 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을 해달라는 건데요. 과연 문무일 씨가 여기서 대답을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과정 자체가 이미 형평성을 많이 훼손시켰다는 거죠. 문무일 씨는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답변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럴 가능성은 많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거는 차후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됩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민주당 초선 의원이지만 굉장히 듬직한 김남국 의원이 핵심을 잘 짚어서 공개 질문을 남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이렇게 언론에 또 보도가 되기도 했습니다. 더 많은 보도가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최근 윤호중 검찰개혁 특위위원장이 다스베이다에 출연해서 윤석열에게 고맙다고 주장을 했죠. 그 이유가 뭔지 이렇게 언론에서도 꾸준히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요약해보면 다스베이다를 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이 민주당 주도로 검찰개혁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명분을 줬다는 것이죠. 실제로 많은 시민들 또한 검찰개혁에 이렇게까지 속도를 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그런 분들도 계셨겠지만 검찰개혁이 최우선 과제가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 패거리들이 보여줬던 그 만행들이 상상 이상의 짓들이었고 특히나 조국 전 장관 그 가족분들을 향한 무자비한 수사와 터무니없는 기소 그 이후에도 전혀 반성도 하지 않고 앞서 보셨듯이 작심 발언이라면서 이걸 또 언론에서 확대 재생산하고 전혀 어떠한 문제도 없는 듯한 태도 사과조차 하지 않는 뻔뻔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명분을 제대로 줬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윤호중 의원은 고맙다 근거를 제공해 준 거다 이런 의미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지금 검찰개혁 2단계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 관련 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는 수사를 끝내고 기소만 했다고 알려졌죠. 그래서 직접 수사권을 분리한다는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 민주당의 의지는 만렙이라고 또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의원들이 다 의지를 가지고 지금 검찰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생각한다는 것이겠죠. 윤호중 법사위원장님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위트도 넘치시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엄청난 정치력을 가지고 계시고 굉장히 든든한 분입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님이 검찰개혁 특위위원장이 된다고 하셨을 때 저는 굉장히 안심을 했고 실제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정말 믿고 의지할 만한 분이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미래를 담당할 청년 의원을 한번 또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윤서인씨 막말과 비교되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근황을 간략하게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작년 6월 23일에는 민주당 포함 법여권 국회의원 103명이 일본 정부 군함도 강제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국제사회와의 약속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대표 발의한 의원이 전용기 의원이고요. 중간에 있는 이 의원입니다. 굉장히 젊은 청년 의원이죠. 그리고 지난 10월 26일에는 문체위 국감에 한복 두루마기를 입은 채 태극기를 들고 나오기도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날이기도 했는데 아직까지 이토의 친필 휘호가 서울에 떡하니 있어서 그 현실을 꼬집고자 그걸 지적한 거고요. 민주당에 이런 든든한 청년들, 의원들이 있다는 걸 널리 알리고 싶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열일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의 미래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외로도 과거 문재인 후보님이 대통령 전용기 타실 때까지 전용기가 열심히 하겠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입장도 밝히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민주당 초선 의원들 중에 능력 있고 뛰어난 인재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검찰개혁을 전면에서 외치지 않는 것뿐이지 각자 지난번 오영환 의원도 그렇고 이번에 전용기 의원은 군함도 문제, 자영업자 정책, 청년 정책 등 주도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윤서인씨 막말로 상처받으신 독립유공자 후손분들과 시민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모 정당과의 결정적 차이가 바로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인재의 유무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틈틈이 다른 민주당 청년 의원들 근황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최근에 이렇게 직접 혼내드리기도 했는데요. 혹시라도 민주당의 미래 전용기 의원을 응원하실 분들은 여기로 혼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민주당 김남국, 윤호중, 전용기 의원 등 든든한 의원들이 참 많은데 언론에선 이들의 좋은 점, 잘하는 점들은 제대로 부각시키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외로도 정말 많은 우리 민주당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 의원들 위주로 먼저 틈틈이 근황을 공유 드릴 예정이고요. 이를 언론에선 어차피 다루지 않으니까 각각의 시민분들이 SNS를 통해서 널리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끝까지 저 또한 목소리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